그깟 푼돈이라며 내쳤던 딸이 열애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퇴직금 1억 전부를 코인에 넣던 날 세상은 그들을 미쳤다 했죠. 하지만 믿음은 돈보다 오래 갔습니다. 그녀의 통장에 찍힌 숫자 무려 198억 원. 하지만 그 돈보다 값진 건 끝내 잃지 않은 그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정숙은 70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잎을 닦으며 물기를 살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오후였죠. 평생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얼마 전 은퇴를 맞은 그녀는 이제야 시간이 자기 것인 삶이라는 것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남편 박인호는 은행원으로 함께 정년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는 늘 정숙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흉 보지 말고 그냥 우리 둘만의 길을 가봅시다. 그 말은 은퇴 이후 매일 반복되는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날은 묘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인호는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늘 그렇듯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빨리 변하죠. 뉴스에서 보니까 코인이라는 게 있대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로 투자도 하고 새 기회를 만든다네요.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걸로 손해본 사람 많다던데요. 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에 오래 있다 보니 알겠어요. 안전한 돈은 늘 값이 낮아요. 세상은 변했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뒤만 보며 걸었어요. 이제 조금은 앞을 봐야 할 때 아닐까요? 정숙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배운 것은 신중함이었습니다. 서류는 2번 확인하고 결제는 한 번에 서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인호의 말에는 단순한 모험심이 아닌 배움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가진 건 경험뿐이지만 그걸 새로운 길에 써보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퇴직금 중 일부만 해봅시다. 혹시 몰라요. 세상이 바뀌는 걸 직접 볼 수도 있잖아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지갑을 생성했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그래프들이 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모니터보다 서로의 얼굴을 더 자주 바라봤습니다. 불안보다 믿음이 컸습니다. 결국 인호는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퇴직금 중 1억 원만 넣어봅시다. 잃어도 배우는 거고 이기면 운이 따르는 거겠죠.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평생 남 따라만 살았으니 이번엔 우리 방식으로 해봐요. 클릭 한 번으로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숙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한평생 모은 돈이 전자신호로 세상을 건너가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은퇴네요. 세상이 바뀌어도 우린 여전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 말에 정숙은 묘하게 안도했습니다. 불안 속에도 새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섞인 그 공기 속에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옆에 있다면 괜찮아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은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봄 기운이 느껴지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딸 은영과 사위 상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 인호가 직접 장을 보고 싱싱한 미나리와 불고기를 손질했습니다. 가족이 모인 식탁은 늘 정숙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식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은영의 표정에는 근심이 짙었고 사위 상호는 젓가락을 들고도 밥보다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내 아버지랑 얘기해봤는데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힘들 때 부모가 나서서 힘이 되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죠. 코인 투자한 게 조금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그때 현금화해서 3천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사위 상호가 멈칫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코인이요? 요즘 그거 다 사기예요. 노후 자금으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정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잖아. 아버지 말을 믿어보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그런 거 하더구나. 그러자 사위인 상호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깟 푼돈으로는 전세 보증금도 안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영은 엄마를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은 알겠는데 우린 이제 우리 방식이 있어요. 부모님 돈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딸의 말은 예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반찬만 바라봤습니다. 따뜻하던 불고기의 김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딸 부부의 표정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너희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다만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아느냐.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씁쓸함이 번졌습니다. 식사 후 딸과 사위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이 끝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숙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깟 푼돈이라니.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가슴 한가운데가 시리게 텅 비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호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쪽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의 어깨가 낮게 내려앉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숫자 앞에서는 냉정하던 남자가 오늘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는 아내 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다만 우린 우리가 믿는 걸 하면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치우며 젓가락을 씻었습니다. 수세미 위에 묻은 거품이 흘러내리며 사라지는 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틀렸을까? 아니면 사랑의 모양이 바뀐 걸까?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직도 남편의 책과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탁자 위에는 코인 거래 화면이 깜빡이며 잠자듯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그 앞에 앉아 손끝으로 마우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믿어보자. 당신 말처럼 언젠가 세상이 변하겠지요. 그녀의 눈가에 작은 빛이 번졌습니다. 그건 희망이라기보다 아직 꺼지지 않은 체념의 불씨였습니다. 밤은 길었고 가족의 온기는 어딘가 멀리 흩어졌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딸 부부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찾아오지 않는 명절상은 조금씩 간소해졌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딸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가끔 집안에 남은 두 벌의 그릇을 볼 때마다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집을 떠난 그날 이후 부부의 대화는 이전보다 더 단순하고 짧아졌습니다. 인호는 신문을 보며 경제면을 찬찬히 읽었고 정숙은 마당의 화초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인호의 건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지만 병원에서는 심각한 간 질환을 진단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제야 조금 여유롭게 살아보려 했는데 그녀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입원 후 인호는 병실 창가에서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병실 유리창에 비칠 때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정숙은 매일 도시락을 싸서 병실로 갔습니다. 집에서 직접 끓인 된장국과 작은 반찬 몇 가지를 싸갔죠. 식사를 할 때마다 인호는 한 숟가락 먹고는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이젠 입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정숙은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래서 오히려 눈이 시렸습니다.
하루는 인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 코인 있잖아요. 절대 팔지 말아요. 왜요? 당신이 아프신데 그거 정리하면 병원비라도. 아니에요. 팔지 마요. 그건 우리 인생이 견뎌온 증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판단으로 선택한 첫 결정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말의 끝은 단단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변해요. 그게 언젠지 몰라도 그때가 오면 당신이 웃게 될 거예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전보다 가벼워져 있었지만 온기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의 작동음이 규칙적으로 들렸고 바깥 창문에는 달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밤이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며칠 뒤 인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준비하라는 말을 돌려 말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까지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 병실 창문으로 여명이 스며들었을 때 인호가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 지갑은 꼭 닫아두세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그 안엔 돈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온 세월이 들어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인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니터에 불빛이 잦아들고 세상은 잠시 정숙만 남은 듯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직 숨이 남아있을 것처럼 손끝으로 체온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정숙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머그컵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팔지 마라. 세상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라. 정숙은 눈을 감고 수첩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할게요. 세상이 변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을 열어 코인 지갑을 확인한 뒤 남편의 말대로 다시 닫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지갑은 그녀의 기억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너무도 조용히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정숙은 마을의 한켠 작은 단층 집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웃들이 그녀를 조용한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죠. 매일 새벽 5시 정숙은 마당을 쓸고 아침 햇살이 들기 전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 머그컵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컵은 1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로 꽃을 심는 일을 하고 오후엔 텃밭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적당히 인사하고 웃었지만 밤이 되면 집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은 남편의 수첩을 꺼내어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은 이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나침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봄비가 가늘게 내렸고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건강체조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회관 벽면의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리에 정숙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출시된 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 초기 투자자 자산 200배 상승. 기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정숙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구입했던 그 이름이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숙은 숨을 가다듬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낯설게 반짝였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손이 떨렸고 키보드 위에서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비밀번호를 적어둔 수첩을 꺼내 들고 기억 속의 단어들을 조심스레 입력했습니다. 10년 만에 여는 지갑. 화면이 로딩되던 그 몇 초는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총 자산 198억 7천만 원. 정숙은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눈앞의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동쳤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 놀람 그리고 벅찬 그리움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지갑은 닫아두세요. 세상이 변할 겁니다. 그 말이 마치 오늘을 예견한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숙은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수첩을 펴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유량, 거래 이력, 세금 처리 방식, 그리고 사용 계획. 10년 전 남편이 강조하던 질서의 미학이 여전히 그녀의 습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한 뒤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비 냄새가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요. 정말 세상이 변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마치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머그컵에 커피를 따르고 그 옆에 노트북을 닫아두었습니다. 이 돈으로 나답게 살게요. 그리고 당신처럼 올바르게 쓸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인호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이제 됐어. 당신 잘했어. 그 한마디에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커튼을 걷으며 햇살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은영. 열애 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는 죄송함, 그리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변한 건 돈이 아니라 관계의 순서였다는 것을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오래된 시간처럼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그 코인 얘기 들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혹시 엄마가 그거 그때 샀던 거 아직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정숙은 대답 대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래 묵은 얼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아직 있어. 팔지도 않았고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은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너무 무례했죠. 그깟 푼돈이라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늦게라도 돌아왔다는 게 이상하게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틀 뒤 은영과 사위 상호는 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얼굴이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였고 은영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정숙은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굳어있던 공기가 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정숙이 먼저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고 이야기하자. 그 말에 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은영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래요. 그땐 엄마가 왜 그리 자신 있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옳았어요.
정숙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시간의 표정이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 하지만 말 한마디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못 주워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때 나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랬겠지. 젊을 땐 다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거실에 시계가 짹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상호가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라도 조금 도움되시라고 준비했어요. 정숙은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내겐 병보다 더 큰 약이 있어. 그녀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믿음이 나한텐 제일 든든한 재산이야. 은영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잘할게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정숙은 손을 뻗어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는 지난 세월의 서운함이 아니라 다시 품을 수 있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숙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생각 중이야. 그 돈이 나를 위해 모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남겨진 것 같아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 부부가 돌아간 뒤 정숙은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요. 세상은 정말 변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어렵네요. 그녀는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오래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 딸 부부가 받지 않았던 그 푼돈 대신 다른 무언가를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도 사랑의 값은 여전히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이슬이 고여 있었다. 정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 밤새 마음이 여러 번 뒤척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김이 오르자 컵에 커피를 따르고 남편의 사진 앞에 머그컵을 하나 더 올려놓았다. 여보, 오늘은 나도 당신처럼 단단해질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의 기운이 묻어 있었다. 점심 무렵 은영과 사위 상호가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은영은 엄마에게 손수 구운 빵을 건넸고 상호는 조심스레 꽃 한 송이를 내밀었다. 정숙은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그녀의 말에 은영이 미소를 지었다. 엄마,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이젠 정말 잘할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자리에 앉히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정숙은 흰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봉투는 오래된 서류함 속 깊이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은영 앞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이거 받아. 은영이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뭐야? 그때 내가 그깟 푼 돈이라며 거절했던 돈이야. 공기가 잠시 멈췄다. 정숙은 봉투를 가볍게 밀었다. 이제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땐 속상했지만 지금은 다 괜찮아. 은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10만 원권 3장, 도합 30만 원이 고이 들어 있었다. 지폐는 얇았지만 그 안의 시간은 무겁게 느껴졌다. 은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이게 다야?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땐 내가 그 돈을 푼돈이라 했잖아. 그럼 이번에도 푼돈으로 밥이나 사 먹어. 그 밥값 안에 그때 내 마음도 같이 넣었으니까. 상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누구나 실수하고 또 미안해하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말이란 게 빚이야. 한번 내뱉으면 그냥 사라지지 않아.
이 접시 돌려받을 수도 없지.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봉투 위로 떨어져 둥근 자국을 남겼다. 정숙은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이 돈은 벌 주려고 준 게 아니야. 그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저 기억은 하되 거기에 묶이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지. 근데 진심으로 미안해할 줄 알면 됐어. 은영은 울음을 삼키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고마워.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정숙은 손을 살짝 눌러주며 미소 지었다. 그래, 다 지난 일이야. 나이 들어서 알겠더라.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거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그 말 끝에는 세월이 빚어낸 온기가 깊게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듯 마당에 흙냄새가 짙게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잠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돈은 버는 법보다 쓰는 법이 더 어렵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메모지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볼펜으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남은 생에 쓸 돈, 나눌 돈, 남길 돈. 그 세 단어가 그녀의 인생을 정리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필 끝으로 선을 그으며 말했다고 느꼈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결국 마음을 쓰는 일이지요. 그날 오후 정숙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세무사무소를 들렀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듯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다 기부하신다고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내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은 남겨야죠. 대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녀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허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복지재단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작은 화분과 깔끔한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서류를 펼쳐 설명했습니다. 기부 목적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아동장학, 주거지원, 의료비 등 다양하게 지정 가능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 복지와 아이들 장학금으로 나누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사인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지나갈 때 마음의 결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뒤 그녀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쳐들었고 먼지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겠구나. 그 방향을 잡는 순간 오래 묵은 불안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물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흘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 물처럼 살면 되겠네요. 흘러가되 더러워지지 않게. 버스가 멈추자 그녀는 시장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오래된 분식집에 들러 잔치국수를 시켰습니다. 면발이 국물 속에서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며 혼잣말했습니다. 인생이 꼭 이 국수 같아요. 뜨겁지만 결국 다 풀어지죠.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드시러 오셨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근데 혼자라도 괜찮아요. 요즘은 외로움도 사치예요. 그들의 웃음이 국물의 기미로 천천히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밥 먹으러 오지 않을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은영의 목소리는 조금 망설이다가 곧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엄마. 저녁에 갈게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나물, 그리고 미소가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눈빛은 길었습니다. 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다치면 말이 멀어지고 말이 다치면 가족이 멀어져요. 이젠 우리 다시 가까워지면 좋겠네요. 식탁의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정숙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돈이 나를 바꾼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살렸구나. 그녀는 그제야 진심으로 남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마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날 밤 정숙은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거실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법을 배우는 게 더 큰 공부였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평안이 번졌습니다. 봄의 끝자락,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진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단정한 연회색 자켓을 꺼내 입고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삶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당신 이름으로 다녀올게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은 박인호 기념 신탁 기부 현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복지재단 건물 한쪽 벽면에 작은 현판이 걸렸고 거기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인호 기념 신탁 사랑을 남기다. 정숙은 천천히 그 앞에 다가가 손끝으로 글자를 쓸어내렸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도 카메라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그 자리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재단 관계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결심을 하시기까지 오래 고민하셨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민이라기보다 시간이 저를 설득했어요.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마음은 나누면 남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를 마친 정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눈에 익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연초록으로 빛났고 상가 앞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길을 얼마나 걸어왔던가. 그 모든 날들이 결국 오늘로 이어졌구나.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 은영과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손주 둘은 뛰어와 정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밥은 먹었니?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동안 끊겼던 웃음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식탁에는 은영이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습니다. 상호가 숟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행사장 기사 봤어요. 정말 멋지시더군요.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댓글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지.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그 마음의 주인은 사실 내 아버지지. 식사를 마친 뒤 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엄마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그거였네요.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결국 마음이야. 돈은 흘러가지만 믿음은 남아.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정숙은 거실불을 끄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향을 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빚 다 갚았네요. 당신의 믿음이 세상을 바꾸진 못했어도 나를 바꿨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마당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그것이 마치 남편의 손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은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적인 소리 속에서 정숙은 다시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건 결국 마음 하나로 충분하네요. 당신 덕분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가 지붕 위에서 노래했습니다.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들며 마당의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